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오는 28일이면 시행된 지 1년이 됩니다. 법 시행 이후 부당한 청탁과 과도한 접대 관행이 사라졌다는 평가와 함께 농수축산물의 소비가 위축되고 유통업의 매출이 감소하는 등 서민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김영란법 시행 1년, 법률사무소 메이데이의 유재원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일단 김영란법이 시행 1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네, 김영란법 시행 1년이 막 되고 있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사실 신고 건수가 적었지만 그동안 첫 신고 사례로서는 교수님께 캔커피를 드려서 신고가 된 사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주목됐던 거는 검사장 돈봉투 만찬 사건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로 인해 검사장이 면직되고 여러 검사가 이제 징계까지도 받게 됐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현재 지금 한 1년 되고 나서는 건수가 한 3,000건에 육박하다고 들었고요. 다만 이제 그런 것이 실제로 적용돼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되는 거는 약간 아직은 적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고 건수는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적용된 거는 굉장히 적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아직은 이제 법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계도 기간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그 8대 예외 항목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과 1, 2항관의 그러니까 8조의 1, 2항의 3조에 나오는 게 8대 계도 항목인데 상당히 해석상 곤란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권익위에서도 직접적 직무 관련성 이런 언급까지 하면서 지금 논란이 좀 있고요. 현재 언론에서는 한 3% 내외 이제 적용이 되고 있다. 신고 사례에 비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처벌이 된 사례가 있을까요? 네, 유의미한 사례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네. 수원지방법원에서 나온 사례인데요. 한국도로공사의 아마 직원이었던 분인 것 같고, 도로건설 관련한 업체로부터 300만 원 상당을 받았다가 실제로 이제 형사처벌까지 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김영란법, 부정청탁 금지법이라고 하는 거기에 규정된 벌칙까지도 위반한 부분이 좀 드러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형사처벌된 사례입니다. 첫 형사처벌 사례라서 굉장히 의미가 있을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요. 예. 자, 그럼 이번에는 김영란법의 평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일단은 긍정적인 평가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 인식이 변했다, 관행적인 접대 문화가 개선됐다라는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네, 김영란법이 적용하는 분들이 이제 공직, 그리고 공공기관 종사자, 내지는 공무수탁 사인, 그리고 교원, 이런 분들 상당히 사회적으로 명예와 지위를 존중받고 있는 분들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대부분 이분들이 지위와 그런 명예 외에도 제3의 주머니랄까 해서 하는 그런 접대를 받는 갑의 문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금품 향응 같은 것들을 굉장히 익숙하게 여겼는데, 김영란법은 사실은 형사상의 뇌물죄로 가지 않고서도 이런 직무수행성과 대가성 이런 부분을 다 논하지 않더라도 공직자 내지는 공무에 관련된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금품수수나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아주 효시적인 어떤 법이었던 것 같고, 네. 실제로 수치로 보자면 국민권익위에서도 지난해 9월 28일 시행부터 지난 8월 달까지 393건을 이제 직접 신고를 접수했고요. 네. 이 유형별로 보면 금품수수가 202건, 부정청탁 172건, 외부 강의 신고 같은 것들이 19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공공기관 전체로 이제 보면은 아마 4월까지 통계인데요. 네. 실제로 수사 의뢰가 된 건 19건, 그리고 과태료 위반에 비해 통보는 38건. 요 정도가 지금 되고 있고, 공직사회가 굉장히 달라지고 있다.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네, 접대 문화가 사라진 거는 굉장히 다행인 일이긴 하지만 김영란법 때문에 직격탄을 맞은 업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화훼 쪽이 가장 이 부분이 많고요. 네. 그리고 고급 음식점이라고 불리는 일식, 한정식, 또 한우 등의 육류 이런 쪽이 아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타 또 유흥주점 쪽이 좀 있는 것 같이 얘기가 됐고요. 실제로 지표를 보면 올해 1분기 쪽에서 보면 일반 음식점 부분이 4.7%가 하락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정식이나 고급 식당으로 불리는 일식집이나 육류구이집 같은 경우에는 18%까지도 하향한 그런 사례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외에도 농수축산업계 피해가 굉장히 크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이제 또 추석을 앞두고 유통업계에서도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피해를 보는 업계들도 생기다 보니까
보니까 이 350 규정이죠. 3만 원 식사, 5만 원 선물, 10만 원 경조사비 이 규정을 상향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논의가 나오던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지금 350 규정 때문에 묶여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좀 있습니다. 특히나 네. 우리 그 전통 관습에 따르자면 어떤 그 좋은 소식이 있거나 명절 같은 때에는 분명히 어떤 뭐 이런 뭐 식사 대접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먹거리 선물이 오가게 되는 게 마련인데 네. 이런 것을 이제 다 적용하다 보니까 좀 논란이 있고 최근에는 그러다 보니까 농림축산 쪽, 농림축산어업 쪽에서는 이런 부분을 적용 제외를 해달라. 또 음식점에서는 적용 제외를 해달라. 이런 논의도 좀 있습니다. 뭐 이런 가운데 오늘 이낙연 총리가 청탁금지법에 대한 종합 검토를 하겠다라고 밝혔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군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추석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또 선물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이 김영란법의 정확한 범위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기본적으로 공직자분들은 다 적용되고요. 또 공공기관 종사죠. 우리가 알고 있는 공사, 공단 이런 분들 당연히 있고 공사 불문한 교원분들이 또 적용이 되고요. 네. 어린이집은 최근에 또 빠진다는 유권 해석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언론인분들이 또 적용 대상이고 이런 분들까지도 다 이하인데 사실은 원래 이런 분들인 경우에 그 어떤 선물을 주고받게 되는 관행이 있었는데 실제로 안전하게 되려면 350 규정에 따라서 아마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그 직무 수행성, 대가성 그리고 이 직무 수행이나 대가랑 관계없이 1회 100만 원 이상 그리고 1년 단위로 보면 500만 원 이상의 금품이 오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유재원 변호사와 김영란법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